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대구 그리고 경북 지역에서의 이 우한 폐렴 확산세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무능한 정부, 무능한 대책, 결국 대한민국 곳곳이 우한 폐렴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정말 폭증을 넘어서서 이제 공포감이 느껴질 정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심각한 분위기. 지금 저희가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신의 한 수의 두 분을 모셨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 중이십니다. 이진숙 대구 동구갑 예비 후보님, 그리고 함수롱 경북 경주 예비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또 간만에 우리 여성 패널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또 특별한 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또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유권자분들과 만나고 있는 분들인데 그 누구보다도 지금 이 우한 폐렴 사태를 직접적으로 목도하고 계셔서 저희가 특별히 모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모르시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할 텐데요. 먼저 이진숙 예비 후보님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대구 동구갑의 예비 후보,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MBC에서 30년 동안 언론인 기자 활동을 했었고요. 연배가 좀 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1991년 1월 17일 걸프 전쟁을 취재를 했었고 또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글쎄요, 저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제3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에 지도자란 무엇인가, 또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지도자라는 것은 지도하는 사람, 이끄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어깨에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요. 이 지도자가 잘못 인도하게 되면 나라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고 국민이 또 아주 대단히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진숙입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함수롱 예비 후보님께서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경주시 예비후보 함수롱입니다. 저는 TK 대구 경북 여성 최연소 후보자입니다. 그리고 경북 경주시 미래통합당 유일한 여성 후보입니다. 저는 1988년 올림픽 동의입니다. 어떻게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1988년 올림픽 동의가 벌써 이렇게 33살이 됐는데요. 이 1988년에는 올림픽 이외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었습니다. 그 바로 지강원 사건인데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긴 이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함수롱이 33살이 된 2020년은 이렇게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친문무죄, 반문유죄라고요. 이 사망자까지 속출하고 있고 이 대대적으로 국가의 재난이 계속 겹쳐지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2030, 40 이 여성들 중에서 이 자유우파, 보수를 아끼고 좋아하는 계층이 매우 적다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 함수롱은 앞에 계신 이진숙 사장님과 함께 이 여우TV라는 여성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여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네, 저 함수롱은 앞으로 여성들이 사랑하는 보수, 청년들이 사랑하는 보수를 만들 계획입니다. 네, 함수롱 예비후보였습니다. 그 여우TV 말씀 이왕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우TV가 약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이 여우TV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단어는 하나지만 실제로 여성들의 우파TV. 여성들의 우파. 네. 또는 여성들을 위한 우리 모두의 TV.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우리 우동균 진행자께서도 한번 지어보시죠. 뜻풀이를 해보시죠. 네. 그런데 이 여성들의 우파TV, 여기에서는 세상을 위한 아주 특별한 뉴스를 소개를 합니다. 함수롱 우리 그 예비 후보도 소개를 했지만
최근에 한국 언론이 굉장히 이게 왜곡이 돼 있습니다. 한쪽 시각만 소개가 되고 있어요. 특히 이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공영, 시민들을 위한 보도를 해야 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되지만 거의 이제 좌파 시각에서 보도하는 게 많거든요. 지금 여기 우리 신의 한수도 우파 유튜브입니다만은 이 많은 시민들이 왜곡된 시각에서 보는 뉴스, 왜곡된 시각에서 보는 논평들을 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유튜브, 이른바 그 망명 언론을 더 많이 보고 계세요. 이쪽에서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뉴스를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우TV에서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저희가 이제 가급적이면 정말 균형 잡힌 시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이제 분들께서 이제 여우TV를 아셔가지고 검색하셔서 또 이 두 분의 활약상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 우한폐렴은 저희가 뭐 여러 차례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심각하다라는 말도 민망할 정도예요. 네. 지금 상태가 너무나도 어수선한 상황인 거고 네. 또 지금 대구의 시민분들은 마스크를 무슨 뭐 아이폰을 줄 서서 사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새벽 3시부터 지금 줄을 서는 형국이라지 않습니까? 대구에 계시잖아요. 네. 대구의 이 심각한 상황 뭐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SRT를 타고서 서울로 올라왔는데요. 네. 대구 동대구역의 풍경을 트위터를 통해서 사진을 몇 장 올렸습니다만 평소 같으면 굉장히 바쁜 시각인데도 사람들이 많은 시각인데도 아주 썰렁한 그런 풍경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길가에 나가보면은 임시 휴업이라든가 아니면 문을 닫은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가는 거의 뭐 폐업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그 저녁 밥을 먹으러 올 일이 없고 또 사람들이 일단 외출을 삼갑니다. 외출을 삼가니까 외식을 안 하게 되고요. 그렇죠. 백화점 같은 곳도 텅텅 비어 있고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요? 전 이 표현을 정말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우한 폐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한을 유령의 도시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구가 바로 유령의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찌린 가슴을 참 안게 되는데요. 이런 것처럼 잘 아시다시피 제주, 대구 항공도 오늘부터 25일부터 3월 2일까지, 3월 말까지 끊긴다고 하고요. 네. 또 특히 그 주목이 되는 것이 대구에서는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서문시장이 이 개점 100년 만에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휴업에 들어갑니다. 아, 서문시장이면은, 전 사실 이제 대구 종종 내려가면은 매일 들르는 데가 이제 서문시장이에요. 네. 또 워낙에 큰 시장이고, 또 여러 가지 먹거리도 많아서 많이 간 데인데, 거기가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저도 들어본 바가 없는데, 거길 닫았어요, 지금? 네, 서문시장이 조선 중기부터 이곳에 이 지역에 장이 섰다고 하고요. 공식적으로 서문시장이라고 이름 붙여져서 개점을 한 것이 1922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올해가 2020년이니까 98년 정도? 예, 98년, 100년 가까운 이 역사를 가진 이 시장이 문을 잠시긴 하지만 일주일이긴 하지만 휴업에 들어갔어요. 상가 연합회장 말씀을 들어보면은 우리도 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니까 가급적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폐렴이 번지는 것을 막는데 상인들도 협조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대구에는 참 그 재미있는 이름들이 많지만 큰 시장이 서문시장이고요. 또 앞에 있는 산이라고 해서 앞산이라는 지명들이 있는데 이 대구의 대표적인 시장, 큰 시장이 문을 닫았다. 충격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아니, 잘 생각해보면은, 결국 98년 만에 공식적으로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전쟁통에도 돌아갔던 곳이 시장인 건데, 그런데 이 우한, 이 폐렴, 이게 아무래도 전염성이 강한 그런 질병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심하기 위해서 또 불안해 하시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닫는 상황이라고 하지만은 그만큼 지금 대구가 위기 상황에 빠졌다. 지금 뭐 민생을 논하는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대구 뭐 경북 지역은 워낙에 지금 민생이 팍팍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우한 폐렴이 다 뒤덮여 버렸잖아요. 민생을 말하는 게 정말 약간 좀 민망할 정도예요. 지금은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목숨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위기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우리 함수롱 예비후보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경주 지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지역 중에 한 곳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세 번째 사망자가 경주시 시민입니다.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역사, 문화, 예술의 도시로 주로 우리는 관광 산업에 그렇죠. 많이 타격을 받는데요. 이번 사건으로 대구와 마찬가지로 경주시도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요식업 거의 문을 닫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택시 운전기사분도 제가 얼마 전 택시 운전기사분과 말씀을 나눴지만 거의 10분의 1 정도의 체감이다. 택시를 타는 것도 두렵지만 운전을 하는 내 자신도 운전을 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그 속내를 털어놓으셨습니다. 경주시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은 하고 있지만 아무리 저희가 시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 한들 이 정부 차원에서 계속 중국 입국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뭐 미래통합당 정미경 최고위원께서 얼마 전에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모기장을 쳐놓고 한쪽 문을 뻥 뚫어놓고 모기를 잡겠다라는 격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 차원에서 아무리 긴급 대책을 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더라도 근본적인 중국인 입국이 계속 허용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말 이 정부가 지금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 예비 후보지만 진심으로 걱정이 되고 마음이 많이 아픈 상황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픈 상황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뭐 이왕 그 모기장 얘기하셨는데 네. 정작 거기에 대해서 그 장관이라는 사람은 네. 겨울에 목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맞받친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또 충격 받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 대구에서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에서 폐렴이 확산되고 사실 지금은 뭐 대구 경북만 말하는 게 무의미해요. 뭐 이미 부산에서도 네. 울산에서도 그리고 저희가 있는 이곳 서울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들이 화가 났던 게 뭐겠습니까? 사망자가 발생한 그날 그 연예인들 그리고 봉준호 감독 불러다가 짜파구리? 그거 먹으면서 김정숙과 함께 파한대소 했던 그 문재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치를 떨었거든요. 대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실제로 1월 26일이었죠. 제가 기억하기에 거의 이제 한 달 전 상황인데요. 그렇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키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말자라고 하면서 청와대 그 청원 게시판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1월 26일 기준으로 제가 기억하기에 한 40만 명에 육박하는 분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최종신 70만 넘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거의 80만 명이 육박한다고 들었는데 1월 26일이면 확진자가 3명 정도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예. 그때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9번째 사망자가 났더라고요. 그래. 근데 일부 분들은 뭐 기저질환이 있다, 미리 앓고 있던 분들이니까 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분들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1월 26일 당시에만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없었겠죠. 근데 반면 최근에 제가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정부 쪽에서 자기네들이 비용을 들여서 거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한국으로 돌려보내주겠다. 이런 조치를 취했지 않습니까? 기사를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부 한국인들이 귀국을 했던데요. 그 비용을 다 이스라엘 정부가 지불을 했습니다. 저는 물론 이스라엘 당국에 대해서는 조금 서운한 면도 없지 않지만 우리의 우방 가운데 하나니까요. 그렇지만 자기네 나라 자국 국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1월 26일 한 달 전에 제때에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그 1000명이 육박하는 이런 확진자 없었겠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겨울이어서 모기 잡자고 하니까 겨울이어서 모기가 없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을 했는데 그 다음날 파한대소를 하면서 오찬을 하는 이런 상황은 없었을 텐데 무슨 달나라에서 온 분들 같습니다. 정말 이러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긴 한 거냐? 네.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있냐? 뭐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뭐 사실 선거 운동을 하시기가 어려운 여건이긴 하겠습니다만은 네. 또 지역에서 또 여러 시민들의 목소리 좀 들으시는 입장일 거잖아요. 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제가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뻔하겠죠? 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역 시민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분들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마스크를 집안에 누가 한 명이 사러 가야 되는데 그 한 명이 사러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그 약국까지, 그 마트까지 그 길이 굉장히 두렵다고 하십니다. 저는 국가의 이런 사태에 한 가지 아쉬운 점, 비통한 심정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정부 그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분께서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분에 대해서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저서를 남기신 분인지 어떤 커리어를 가지신 분인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대표 저서가 이런 저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저서는 10권의 책으로 노무현을 말하다. 이 한 권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참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뭔가 되게 우호적인 뭔가 그런 역할을 했던 분이 아닌 네. 겁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커리어를 뭐 의료계나 이런 보건 쪽 커리어보다는 학사 과정, 석사 과정을 그냥 전형적인 정치 커리어를 정치 밟아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분이기 때문에 현 정권에 오히려 눈치를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한의사협회도 현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라고 강한 목소리를 내비쳤습니다. 제가 오늘 촬영을 오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을 하나 접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담당했던 법무부 공무원이 한강에 투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사태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강력한 책임을 지고 이번 일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오늘 함수롱은 이제 계속 예비 후보로서도 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대한민국 청년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는 어떤 정치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는 의료적인 조치입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이용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지금 매우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너무나도 지금 당연한 말씀이시죠. 사실 5천만 국민들이 모두 지금 공감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 이진숙 예비 후보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솔직히 그 이스라엘에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지금 전세기를 해서 보낸 거 어떻게 보면 참 좀 민망한 상황인 거죠. 사실은 민망한 상황이지만 그게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또 당연한 거예요. 왜? 자국민이 우선이니까. 자국민이 우선인 게 당연한 거니까. 그건 또 그 나라의 시각에서 보면 당연한 건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자국민에 대해서는 심지어 뭐 의료진으로 지금 파견 갔더니 숙소 네가 알아서 구해라. 그리고 그 이번에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청도 대납병원 거기 식사 상태를 보니까 곤드레밥에 김치 몇 조각 그렇게 밥을 준다는 거예요. 병원 의료진들한테. 반면에 중국 유학생들 지금 통제 안 되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심지어 기호조사까지 해가지고 고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과일까지 제공되는 도시락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 네. 너무나도 위선적입니다. 참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인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좀 전에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렇습니다. 며칠 전이었죠. 시진핑 중국 주석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쪽에서 우리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필요할 때 친구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리고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참 듣기에는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오늘 9번째 사망자가 발생했고 또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이지만 중국 쪽에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받지 말자라고 하는 의견이 나오고요. 이 공식적인 채널에서 나오고 또 14일 동안 격리시키자 이런 것들이 환구시보에 났다고 합니다. 총주필 편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하면 이건 거의 그 공산당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거에 준한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중국인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답변이 이것입니까?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한 것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계속 정말 이 우라통이 치밀어 오신 상황인데요. 저희 신의 한수는 앞으로도 이 우한 폐렴과 관련해서 이 무능하게 대처하는 정부의 행태 반드시 바로잡는 데 또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제 또 두 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이진숙 예비 후보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이진숙 예비 후보님을 먼저 접하게 된 게 그 1차 인재 영입 발표 당시에, 그 당시에 아, 이분이 MBC 쪽에서 활동을 하셨구나. 저는 솔직히 제가 좀 솔직히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저희 신의 한수 중에서는 어리다 보니까 자, 그냥 기자를 좀 하셨구나 했는데, 제가 사진을 찾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이게 참 위험을 무릅쓰는 활동이지 않습니까? 1991년 걸프전,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특파원으로서 활동을 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 종군 기자? 뭐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나서셨던 이 모습을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확인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뭐 이거는 뭐 차별적인 발언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사실 여성으로서 이렇게 위험한 현장에 나서서 뭔가 보도를 하고 또 국민에게 알린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를 종군 기자로 기억하시고 하는데요. 우리 우 앵커께서는 만약에 이제 그 걸프전 당시를 기억을 못 하신다면, 아, 내가 그렇게 젊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0대 중후반 넘어가시는 분들은 저를 종군 기자로 기억을 많이 하십니다. 네. 아마 배경이 그 미군에 의한 공습이 20일, 30일, 40일 이렇게 계속되고, 그 불꽃 속에서 저를 봤었기 때문에, 보셨기 때문에 아마 참 기억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자신으로서는 특히 이제 2003년의 경우에는, 2003년 이라크전 발발했을 때는 회사에서 철수 명령을 내렸고, 어쩔 수 없이 철수를 했지만 다시 전쟁터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직업은 기자고, 또 기자라는 것은 현장에서 취재를 해서 시청자들한테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AP나 AFP나 로이터 이런 그 외신이 써서 보내주는 기사를 베끼는 것이 너무나 창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딸이 4살 정도 됐지만 엄마의 선택을 혹여나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엄마의 선택을 존중해주지 않겠나 하고서 국경을 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다면 일단 제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의 기자로서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걸프전, 이라크전을 취재해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 대단히 뿌듯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사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홍철기 부장이 진행을 맡는 게 아닌데도 계속 옆에 계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워낙에 그 과거의 그 걸프전이라든가 여러 현장에서 뵀던 그 이진숙 기자, 당신이 기자셨죠? 기자의 그 모습이 떠올라서 꼭 뵙고 싶었다. 그래서 계속 저희 홍철기 부장도 옆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여건, 또 사실 위험한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활동하셨던 이런 분이 또 미래통합당에 인재로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얼마나 또 뿌듯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또 사실 언론계에 또 계셨다 보니까 많은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지금 MBC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뭐 사장이 바뀐다고 합니다만, 그 사장도 그 뭐 조국 그 수호지투에 딱 봐도 뭐 100만이던데? 뭐 이런 발을 했던 사람이 지금 또 사장이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심각한 언론, 좌표량대 언론 실태를 아마 많이 최근까지도 목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참 그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첫 번째 전쟁은 제 인생에서 종군 기자로서 전쟁을 취재했던 그 전쟁이고요. 두 번째 전쟁이 우리 그 앵커 말씀하신 그 MBC 내에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 본부와 치러냈던 그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조 쪽에서는 이른바 그 공정방송을 주장하면서 2012년에 170일 사상 최장 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럴 때 회사에서는 당신네들이 주장하는 그 공정방송이라는 것은 당신네들 시각에서 본
편파적인 시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사로 돌아올 것을 촉구를 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지만 그들은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인생의 두 번째 전쟁은 민노총과의 전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쟁, 그야말로 무도한 정권과 벌이는 이 세 번째 전쟁인데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께서 이번 돌아오는 총선에는 이 무도한 정권을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표를 던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이번에 심판해야 됩니다. 왜? 지금 이 언론들이 정권, 특히 이 어용 언론들이 이 정권의 뒤를 믿고 계속해서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들이 그거 잘못됐어, 국민의 뜻은 이거야 라고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이 언론들이 화들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심판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함수롱 예비후보님 같은 경우도 제가 얘기를 접해다 보니까 다양한 활동을 하셨어요. 일단 뭐 프리랜서 기자로도 활동하셨고, 현재 또 벤처기업의 또 임원도 맡고 있다고 하는데, 네, 네.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예. 저는 현재 미래통합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홍보위원, 이 두 가지 당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 정치활동 이외에는 벤처, 글로벌 항공, 외항사라고 하거든요. 네. 외항사 비즈니스의 벤처 회사의 홍보, 마케팅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금 대한민국의 이 방향성, 이 사회주의화되고 공산주의화되고 이런 방향에 대해 당연히 울분을 가지고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미래통합당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저는 세 가지 숙제를 가슴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우파, 현 대한민국의 체제를 수호할 것. 그리고 둘째, 2030 여성의 정치 참여, 자유우파를 사랑하게 하는 정치 참여를 독려할 것. 그리고 마지막은 미래지향적인 경주도시를 만드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번에 후보로 등록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제 인생이 지역구를 도전하기 전과 후로 나눠질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변하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정도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뛰고 있습니다. 특히 512조 예산? 그래, 돈은 우리가 나중에 잘 벌면 돼. 우리 자유우파가 다시 집권하면 다시 메꾸면 돼. 삼권 분립 훼손? 그래, 너희가 만든 공수처 우리가 다시 집권하면 이걸로 우리는 제대로 심판을 할 거야.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인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러한 짓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 함스롱은 이 국민들이 목숨 위협받고 있는 이 상황만큼은 우리 정치인들, 그리고 저는 비록 예비 후보지만 우리 정말 목숨을 걸고 자유우파가 나서서 대한민국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느냐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자유우파, 보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들이, 여우TV와 같은 여성들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기대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믿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수로 예비 후보님 같은 경우는 또 경제계 활동을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갑자기 이 질문이 하고 싶어졌어요. 네. 왜냐면은 이 정권이 말이죠, 시장을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네. 뭐 돌아다녀가지고 기껏 어차피 들어봤다 거지 같다는 소리밖에 못 들을 텐데 가가지고 한다는 게 지금 이런 프레임을 쓰기 시작했어요. 네. 우환 폐렴, 그들은 코로나라고 하죠. 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 말대로 코로나가 없으면은 지금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데, 아이고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경제 회복할 기회가 우리가 날아가 버렸네? 아이고 어쩌나?
이러면서 지금 추경 얘기를 또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객관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코로나만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핑계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이 지금 국가 재난 상황에 핑계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박수받는 틀에 짜여진 판에만 출동한다는 건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자기가 박수를 받을 줄 알고 갔다가 이 실제 상황에 직면해서 굉장히 망신을 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지역 시민분들 그 우라통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지. 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을 예전에 찍은 사람이었지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대한민국 청년들도 이제 마음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어떻게 돌아섰냐?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이제는 이렇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라를 엉망을 만들어 놓고 지금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발을 뻗고 주무신다면 정말 잘못된 착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재인 발 뻗고 잘 처지가 아니다. 네. 네, 지금 뭐 문재인이가 뭐 삼시세끼 청와대에서 잘 먹고 있겠지만 또 그러다가 결국 심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다면 마땅히 거기에 대한 평가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또 특별히 모신 이 두 분들 같은 경우 또 같이 운영하신 채널이 있어요. 여우TV 앞서도 잠깐 우리 이진숙 예비후보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사진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TV를 보니까 현재 구독자가 10,000명 이제 넘으셨네요. 네. 지금 보면은 우리 함수롱 후보님, 예비 후보님 사진도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진숙 예비 후보님도 보이고 이 옆에 계신 분이 이제 어떤 김효정 기자. 김효정 네. 기자님. 이 세 분이 그럼 같이 MC로서 활동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우TV가 조금 전에도 약간 소개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중요한 사건들만 추려서 저희가 약간의 이제 그 평론도 덧붙여서 내보내는데요. 내신, 국내에서 일어나는 소식들, 또 외신, 최근에는 미국 선거 소식까지 들려드렸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하게 들려드리는 채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말씀도 들어보고 소식도 접해보시고 하면 아마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할 테니까 많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제 이진숙 예비 후보님께 또 이 질문을 또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MBC에서 오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로서 또 여러 가지 활동하셨는데 메이저 언론에서 기자 활동했을 때 느낌하고 유튜브 채널의 MC로서 활동했을 때 느낌도 분명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방송으로는 방송이라는 차원에서는 유튜브든 지상파든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채널 자체가 근본적인 목적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채널들이 제 역할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워치독, 감시견 역할을 해야 되는데 펫독, 애완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많은 식자들께서, 많은 지식인들께서 유튜브를 더 많이 찾고 계십니다. 심층 뉴스, 또 좋은 인터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지상파에서 짧은 뉴스를 전해드리는 것보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의 한 수도 지금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그야말로 신의 한 수, 멋진 해결책을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주 유튜브에서도 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유튜브 채널, 사실 뉴미디어 시대라고 해가지고 유튜브 언론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거세진 상황인데요. 그 과정에 또 여우TV도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거를 저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같이 지금 하고 계신데 네. 뭐 어려움이라던가 그런 거 좀 없으시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여성 우파 채널이다 보니 저희가 이런 유튜브를 오픈과 동시에 이 좌파들의 어떤 표적이 바로 되어버렸습니다. 표적이 또 됐습니까? 네. 그래서 하지만 저희 여성 세 MC는 굉장히 강합니다. 저희 여성 3명은 아이고 하는 여성이 아닙니다.
저희는 아주 강렬한 전사들입니다. 대표적인 대한민국 전사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또 이진숙 사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절대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플 달아보십시오. 저희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옳고 바르고 똑소리 나는 메시지로 여러분들께 가치 있는 정보, 진실의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바로 자유우파, 보수를 강하게 보수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많은 좀 든든하다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여성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강한 목소리를, 또 이 정권, 그리고 이 무능한 어떤 민주당과 같은 세력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주 심판의 목소리를 지금 계속 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두 분의 활약을 많이 계속해서 성원을 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요. 우리 또 이진숙 예비 후보님부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못다한 말씀까지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곳에서 인사드리게 돼서 다시 한번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참 이 분위기는 좋지만, 신의 한수 스튜디오의 분위기는 좋지만 나라 사정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어깨에 얼마나 많은 중대한 의무가,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을 이 정권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한 표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한 폐렴 사태를 이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 우한 폐렴을 어떻게 그들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는지 봤습니다. 걱정 말고 경제활동에 전념하시라. 경제활동에 전념할 상황 전혀 아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지도자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과거의 기록을 보시고 또 현재의 기록을 보시고 당에서 어떤 정강 정책 내세우는가 보시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수롱 예비 후보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오늘 여우TV의 MC로서 이 신의 한수, 이 대한민국 대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 함수롱은 오늘은 예비 후보가 아닌 대한민국 보수우파 청년으로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숙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적은 그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도 아니고 이 천년 만년 집권하려는 민주당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깨부셔야 할 적은 보수, 자유우파에 대해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국민들의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우파, 보수, 새로운 목소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이 자유우파 보수, 다시 혁신되고 바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여우TV MC들과 그리고 가장 앞장서 계시는 신의 한수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맹세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이 정권 정말 심판하는 데 있어서 또 역할 하실 수 있도록 응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드디어 정권을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4월 15일 단순히 국회의원 한두 명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정권을 심판하고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 이진숙 예비후보 그리고 함수롱 예비후보께서도 노력하고 계시고요. 특히 지금 대구 경북 어려운 곳에서 지금 힘겹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성원해 주십시오. 저희 신의 한수도 지금 이 무도한 정권, 무능한 정권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를 이어나갈 텐데요. 그 과정에 여러분들 영상 추천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셔서 많이 저희 신의 한수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